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인정하세요? 다 제 냉장고입니다.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제대로 음식을 순환을 잘 시키고 있나. 집에는 냉장고 하나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원래 좀 힘든데 거기 냉장고가 8개씩 9개씩 있으니까 조리관이 매일같이요. 들어와서 냉장고 열어보면 지금 안 좋으면 냉장고는 필자부터 얼마든지 나오니까. 자, 이번 주제는 이호선 교수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찬주 육군 대장 오늘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검찰에 대해서는요.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고 군복 대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짐작을 좀 해보자면요. 아직까지 군인 신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좀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러한 일에 연루돼서 본인의 정복을 입고 언론 앞에 서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출두할 때 언론 앞에서 하는 말 중에 검찰에서 또는 조사에서 모든 걸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인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박찬주 대장의 저런 발언 글쎄요.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은. 이번에 검찰이 출두하면서 그게 세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발생한 군 내에서의 갑질과 관련해서 군에 대한 이미지, 군과 연결된 이미지를 아주 약화시키는 선을 좀 그어보겠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는 건 이번 사건의 가장 중대한 주제가 갑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갑질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움직여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심리적인 만족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정점에 있는 말이 갑질이었는데 네. 운전을 직접 하고 왔다는 건 나는 갑질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또 거리를 하나 두는 거고요. 네. 또 우리가 국정농단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얘기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세 가지 전략이 다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갑질 혐의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무리 말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상히 자,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요, 이 박찬주 대장의 이 전역 신청서, 전역을 그러니까 연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보직을 이동시켰어요. 근데 육군 창군 이래 대장의 보직을 이동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성 장군의 TO가 8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직 이동을 해서 그 연수로 보면 9자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군이나 정부에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에서 이 박찬주 대장의 보직을 해임시키지 않는 것은 현재 군 인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인사의 장교의 경우에는요. 보직을 해임하면 자동적으로 전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역하게 되면 군에서 초동조치 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 교육 파견직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재 다성장군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사안인가요? 일단 무엇을 압수하겠느냐. 지금 현재 호출용으로 사용했다는 전자 팔찌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또 회계장부라든지 아니면은 GOP로 병사들을 보낼 때 사용했던 그런 그 인사 명령서 등도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냉장고 또 그 안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그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고발장도 제출을 했던 군인컨센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압수수색 필요성을 넘어서 긴급 체포 가능성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로서 군검찰에서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여전히 이 두 피의자와 참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가 이제 좀 인멸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네. 군검찰도 이제 그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박찬주 대장도 대장이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또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죠. 자,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면서 또 언론에 남긴 말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간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인정하세요? 다 재능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이효성 교수님, 네. 정말 아들같이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대답했던 박찬주 대장 남편은 정당했다, 그렇다.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그 군에 가야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네네. 엄마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가 다 하나같이 욕도 물론 했지만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네. 과연 아들같이 대했다면 이건 가정폭력 아니냐. 네. 과연 아들같이 대했다면 이건 학대해 주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정말 아들같이 대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차별이 심한 아들이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 아들이 왔을 때에는 바베큐 파티를 해주고 그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시중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거는 일반 장병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일반 장병들을 이렇게 했다는 건 결국은 두 아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분리된 가치로 따로 이행을 했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실제 나머지 장병,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대했던 장면을 보면 사실상 사용자가 마치 거기 있는 직원을 다루듯이 그것도 굉장히 흉포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다뤘던 게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우리가 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나는 며느리를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시어머니의 대표 거짓말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폭언을 들었거나 여러 가지 토마토로 맞았다든지 이런 증언을 하는 여러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과연 정말 아들같이 대했는가? 그랬다면 그 아들은 굉장히 불운한 아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궁금한 게요. 분명히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증언을 하는 공관병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같이 대했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 심리 상태는 도대체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제 심리학자 에런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들은 왜 뻔뻔한가라는 네.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들은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들이 워낙에 일상화되어 있어서 타인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이런 그 울타리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도덕적 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 세 가지에 다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가 지금 현재 본인의 아들과 다른 우리 군 장병들, 진짜 대한의 아들들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의 소모품처럼 그리고 우리가 뭐 사적 노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그 구별과 차별은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아들같이 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 범위에서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비정상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태원 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런 나는 아들같이 대했다. 이 말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화제입니다. 나는 아들같이 끝까지 아들같이 대했다. 네. 그래서 그런 아들같이 대했다는 그 심리 상태가 사실은 본인은 어떤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아들이면 아들이 차라리 아닌 게 낫겠다. 네.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모순된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아직까지 뭔가 잘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아들한테는 시켜서는 안 될 일.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자신이 직접 솔선수범하지 아들을 시키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네. 굉장히 타박을 하면서 굉장히 하인무릿하면서 했던 행동들 네. 너무너무 많이 지금 제보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박찬주 대장 부인의 얘기는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 네.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질과 더불어서요. 이 냉장고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집에 있던 9대의 냉장고. 이유종 기자, 예.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냉장고를 도대체 어디서 구입했고 어떻게 9개씩 모으게 됐는지 그 과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냉장고 수집광은 아닐 테고요. 네. 일단 이렇게 냉장고가 많아진 이유, 그것은 매우 분명한데요. 뭐냐 하면요. 군 인권센터에서 이렇게 취재한 결과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여러 공간을 거치면서 지휘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마다 그 공간에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싹 다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용물이죠. 그것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공공기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공간에 맞습니다. 있는 물건이. 네, 맞습니다. 총을 가져간 것 같은 것과 같이 군형법 75조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거 형사처벌, 군형법 처벌을 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둘 모은 냉장고가 무려 9개나 됐고요. 여기 안에도 무려 빼곡한 음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밤샘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가던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냉장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다 제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소유관계에 대한 네. 착각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보직을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본인 거라는 그 공공 물건과 실제 사유물을 굉장히 혼돈하는 그런 심리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9대의 냉장고가 필요했던 것, 얼마나 군 장성으로서 사성 장군이고 육군 내 넘버 3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명절 때 되면 여러 가지 선물 때문에 냉장고가 터져나올 정도로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9대까지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호선 교수님, 지금 저렇게 군인권센터에서는 저거는 공관에 있어야 될 공용 물건인데 박찬주 대장 부인이 가져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장 부인은 이거 다 내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심리 상태입니까? 일단은 냉장고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요. 냉장고를 갖고 있는 거는 냉장고 보유 금지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과 사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졌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그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군 소유 물건이 맞다면 이건 엄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 냉장고가 9대가 필요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무래도 이제 그 넘버 3라는 곳은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거고요. 당연히 네. 대접해야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부하 이제 직급에 있는 분들의 뭐 부인들도 그렇고 그 군인들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소집도 해야 되고 뭐 대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손님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중요한 건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안에 물건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되었는가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대부분의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런 뭐 PX병 이런 뭐 과외병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냉장고병이 따로 있지 않았겠는가? 네, 실제로 냉장고 관리하는 그렇죠. 병사가 건관병이 그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정하게 당당하게 과연 적법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현재로 미루어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입장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입장 좀 기시감이 듭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그리고 또 박찬주 대장을 등에 업고 함부로 막 갑질을 했던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행동을 보면 최준실 씨도 떠오르고요. 네. 자, 뭔가 비슷한 심리 상태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여성이에요. 네. 여성이라서 그런데 이건 여성만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권력 상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 정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오랫동안 누리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 또 불이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의와 불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네. 냉장고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내 기업인지 국가 돈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는 상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상실한 데서 오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효승 교수님 오랜만에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8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